아! 세게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세수하다가 터졌어요. 아, 이거 가만 놔두면 움푹 패여서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여드름 흉터 안 생기고 아물까요? 저런 여드름이 없어지면서 흉이 지기도 하죠. 흉터가 오래 남아서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요. 괜히 건드렸네 싶기도 하고요. 근데 또 당장 피부과 가서 치료하기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이거 하나 때문에 가도 될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긴 여드름 흉터 집에서 관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 여드름이나 내 흉터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져요. 헷갈리니까 그것부터 알아봅시다. 여드름은 여드름 자국과 여드름 흉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드름 자국은 패인 게 없는 거고 여드름 흉터는 패인 게 있는 거예요. 여드름 자국 안에는 여드름 붉음증 그리고 여드름 색소 침착이 있고요. 여드름 붉음증을 홍조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드름 붉음증은 여드름이 있었던 딱 그 자리에 생겨요. 이게 홍조와는 다른 점이에요. 홍조는 여드름이 있었던 그 옆자리도 붉거든요. 이 부분은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다음번에 좀 더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크게 여드름이 아직 있는 상태, 여드름이 없고 여드름 자국이 있고 여드름 흉터가 없는 상태, 여드름이 없고 여드름 자국이 있고 여드름 흉터가 있는데 생긴 지 3개월이 안 된 상태, 여드름이 없고 여드름 자국도 없고 여드름 흉터가 있는데 생긴 지 3개월 지난 상태, 이렇게 크게 4가지 상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드름이 없어졌는데 그 자리가 아직 좀 붉고 가운데 좀 진하게 패인 것 같을 때, 그럴 때를 얘기해 볼게요. 상황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보통 이런 상태가 흉터가 생기고 나서 3개월 정도 가요. 이때는 흉터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홈케어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때 잘 봐야 하는 건 여드름이 완전히 없어진 건지 약간 가라앉기만 한 건지예요. 왜냐하면 여드름이 아직 있으면 우선 여드름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흔히들 이 타이밍에 노스카나 같은 흉터 연고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이런 연고들은 짠다든지 터진다든지 해서 아물지 않은 상처에는 바르면 안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연고가 주요 효과로 가지는 증상이 켈로이드성 흉터 같은 위로 볼록하게 튀어오르는 흉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흉터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패인 흉터가 고민이죠. 그래서 여드름이 없어졌는데 그 자리가 아직 좀 붉고 가운데가 좀 진한 게 패인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한테도 피부 재생이랑 회복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려요. 그 부위에는 각질 제거제, 필링 패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곳은 피부를 재생하고 있는 과정 중이잖아요. 아주 새살이라서 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각질 제거제나 필링 패드 같은 거를 사용하면 열심히 새살을 만들어 놨는데 깎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드름 전용 화장품들을 보면 소량이지만 이런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하나인데 여드름 있는 곳이랑 없는 곳이랑 화장품을 좀 다르게 사용해야 해서 헷갈리지만 그렇게 다르게 사용해 볼게요. 재생크림, 재생연고, 그러니까 마데카솔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생 테이프, 듀오덤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재생 도와주는 것들을 잘 바르는 거, 그게 중요해요. 순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3가지를 다 사용할 때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세수를 하고 나면 원래 사용하는 기초 제품, 스킨이나 앰플 같은 걸 발라요. 그리고 기초 단계에서 마지막 크림 단계, 그때 재생에 도움되는 EGF 크림을 발라요. EGF 크림이 완전히 흡수되고 나서 마데카솔을 발라요. 그리고 마데카솔이 완전히 또 흡수되고 나면 듀오덤을 발라요. 듀오덤은 한 2, 3일에 한 번씩 바꾸고요. 대신에 바꾸다가 살 좀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은 오히려 흉질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해야 돼요.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듀오덤으로 착색 생기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듀오돔 사용하는 거 조심하세요. EGF 크림은 선크림을 안 발랐으면 수시로 발라도 돼요. 지금은 재생크림, 재생연고, 재생테이프 3가지 다 사용할 때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뭐 1가지나 2가지 사용하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빼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마데카솔이 4가지가 있는데 일반 마데카솔, 마데카솔 겔, 마데카솔 케어, 복합 마데카솔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 마데카솔 케어는 항생제, 복합 마데카솔은 항생제 스테로이드 성분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사용할 때 구분해서 사용해야 돼요. 스테로이드랑 항생제는 내성 생길 수 있는 거 아시죠? 염증이 있는 부위에 스테로이드를 쓰면 상처 치유를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마데카솔을 얇게 조금만 바르는데 넓은 부위를 다 사용하지는 마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바로 재생되고 있는 그 자리를 다시 건드리진 않는 거예요. 딱지 생겼을 때 너무 뜯고 싶어도 뜯으면 잘 안 나으니까 안 뜯는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재생되고 있는 자리를 다시 건드리면 새 흉터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해야 돼요. 피부 재생에 도움되는 콜라겐, 비타민C, 단백질 충분히 섭취를 해주세요. 대신 너무 많으면 위장이나 다른 장기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적당한 양을 먹어야 돼요. 파프리카 같은 음식으로 먹으면 한꺼번에 많이 먹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흔하게 알고들 계시지만 뭐 진짠가 싶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게 물 잘 마시는 건데요. 커피나 차, 음료수 제외하고 실제로 물은 하루에 1잔 겨우 마신다는 분도 꽤 있어요. 물은 피부 재생에 꼭 필요해서 충분히 마셔야 돼요. 커피나 차, 카페인 음료처럼 이뇨 작용이 있는 건 오히려 물을 빼내니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여드름 나서 흉터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피지나 유분기가 많은 피부인 경우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보습을 아예 하면 안 되고 건조하게 놔둬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 그러니까 수분은 피부 재생에 꼭 필요해요. 보습은 물을 안과 밖에서 공급하는 거고 가벼운 보습제를 사용해서 적당히 보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과하게 보습제를 사용하면 여드름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조심하세요. 이렇게 3개월을 지내다 보면 그 자리에 여드름이 또 올라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잘 버텨서 좀 작아지고 나아진 상태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여드름이 아직 있는 상태에서는 우선 여드름 치료가 먼저 돼야 돼요. 거울로 내 얼굴을 한번 봅시다. 어디는 여드름이 아직 있고 어디는 이제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드름 치료도 찾아보고 여드름 흉터 치료도 찾아봤는데 여드름 치료에서는 이런 거 하라고 했는데 여드름 흉터 치료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여드름 치료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드름 흉터 치료에서는 이런 거 하라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여드름 있는 부분은 여드름 관리를 해주고 여드름이 없는 부분은 흉터 관리를 해주면 돼요. 오늘 영상에서 이미 생긴 흉터를 홈케어하는 방법이 여드름 흉터를 적게 생기게 하고 재생 자체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이랑 겹치는 면이 많으니까 잘 보자고요. 근데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미 3개월이 지난 부분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안타깝지만 이미 흉터 조직이 고착화되고 만성화된 상태여서 홈케어로 효과를 보기는 거의 어려워요. 흔히들 아는 새살찜 치료라든지 아니면 프락셀 같은 레이저 치료 같은 거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때도 완전히 예전에 평평했던 그 피부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니고 덜 티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거의 다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좌절해서 타이밍 놓치지 말고 치료를 해보세요.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사실 여드름 흉터가 고착화되기 전에 치료를 하면 더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여드름 붉음증이 가라앉고 난 직후에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하면 제일 좋아요.
특히 흉터 조직에 여러 가지 각도로 새살을 올라오게 하는 새살침이라는 치료를 하면 예쁘게 차올라요. 그 다음은 일단 그 자리에 여드름은 없고 여드름 자국은 있고 근데 페인 흉터는 없는 것 같은 때예요. 이럴 때는 여드름 자국으로 보고 관리를 하면 되고 이거는 다음에 좀 더 다룰 수 있게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자, 이제 거울을 보고 내가 여드름 자국만 있는지, 여드름 흉터랑 자국이 같이 있는지, 여드름 흉터만 있는지, 여드름도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합시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